경상북도가 빈집과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매년 빈집과 폐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인 빈집을 매입하기가 어렵고 비용 부담도 커서 재활용이 쉽지 않은데요. 이 마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시군별로 관련 조례 발의와 정지 여건 개선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폐교 또한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까지 미활용 폐교 3곳을 매각해서 귀농 기촌학교 또 농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빈집, 폐교들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비용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경주의 한 마을이 빈집과 빈방을 활용해서 호텔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시사초점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8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 이남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홍원하 경북대 총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접수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네. 이로 인해 경북대 홍원하 총장이 조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원하 총장 임기가 불과 7개월 남았었습니다. 예. 네, 얼마 전 홍원하 총장은 임기를 불과 7개월 남기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를 시도했습니다. 총장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홍 총장의 측근은 홍 총장이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하면서 지방대학과 지방의 어려움 한계 같은 것을 절실히 느낀 것으로 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정치를 통해 무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비례대표 후보자로 접수를 했다가 곧바로 출마 신청을 근데 철회했죠? 네. 현지 국립대 총장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을 한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네. 경북대 안팎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하루 만에 출마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홍원하 총장이 7일 경북대 구성원께 드리는 글의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고요. 구성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홍 총장은 최근에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저의 비례대표 신청이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 많은 정치적 해석을 가져왔으나 두 사안은 무관하다면서 의대 증원 추진의 진위가 왜곡됐고 저는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시 경북대 안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북대 교수와 그리고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했던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글로컬 대학 사업 탈락이라던가 금호공대와의 통합 불발, 의과대 정원 증원과 무전공 확대 논란 등으로 경북대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었죠. 네. 가뜩이나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셈입니다. 경북대 곳곳에 홍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었고요. 일부 학생과 교수들은 경북대 본관 앞에서 총장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북대 교수회도 홍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경북대 한 교수는 학교의 전체 구성원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총장은 교수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심이 그나마 이 대학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 아닐까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북대 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반발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았겠는데요? 네, 지역사회도 큰 실망감을 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대 위기 속 거점 국립대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에 총장의 비례대표 논란이 불거진 것에 공감을 사기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네. 때문에 총장 본연의 임무 그리고 지역민에게 경북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홍 총장이 이러한 비례대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기 완주 의사와 무관하게 비례대표 파동에 따른 레임덕, 즉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대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경북대는 특히나 의대 증원 등 학내 사안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의대 교수회는 구성원과의 협의 없이 정부에 140명의 의대 증원 희망 인원을 제시했다면서
홍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무전공 확대 계획, 일부 학과 신입생 모집 중단과 관련해 학내 구성원들이 대자보를 내거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네. 이로 인해 경북대 의대생들이 성명을 통해 홍 총장의 행보를 비판하고 총장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홍 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요? 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수뢰 등의 혐의로 홍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고발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위원회는 고발장에 홍 총장이 현재 정원의 2배가 넘는 의대 증원을 교육부에 신청한 것은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면서 이는 경북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국민의 정서에도 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대 측은 상황을 파악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홍 총장의 부담감이 그동안 좀 컸을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네, 홍원하 경북대 총장의 비례대표 신청 및 철회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 총장이 차기 총장 선거를 앞당겨달라는 의사를 교수회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14일 홍원하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과 단대 교수 회의장 간 간담회가 있었다면서 간담회 자리에서 홍 총장은 교수회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후임 총장을 선정하는 절차를 맞춰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대학 본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총장직 임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임기를 좀 단축해달라 그런 의사를 밝힌 건데 홍 총장의 사퇴 시기가 그러면 정해진 건가요? 조기 사퇴의 의사를 표명한 이런 홍원하 경북대 총장이 오는 5월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현되면 임기인 10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경북대 교수회는 최근 정기 교수 평의회를 열고 차기 총장 선거일로 예상되는 5월 23일까지 홍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네. 48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34표, 반대 10표, 기권 4표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홍 총장의 사퇴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차기 총장 선거 언제쯤 이뤄질까요? 경북대 차기 총장 선거는 오는 6월에서 7월쯤에 치러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제19대 경북대 총장으로 임명된 홍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까지인데요. 네. 벌써부터 총장 후보자로 교수 10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치열한 물밑 경쟁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차기 경북대 총장 선거 투표 비율은 교원 70%, 직원 23%, 학생 7%로 지난 선거 때보다 교원은 줄어들고 직원과 학생 비율은 늘었습니다. 투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수들의 입김이 여전히 막강한 만큼 예. 과연 자신만의 교육 철학과 방향성을 갖춘 총장이 선출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차기 총장 선거 오는 6월에서 7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누가 차기 총장이 되든 간에 경북대 총장의 차기 총장의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네, 경북대 차기 총장은 현재 학교의 내홍과 그리고 현 총장이 야기한 갈등을 풀어야 할 숙제를 벌써부터 짊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또 학내 주요 현안들이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점도 차기 총장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글로컬 대학 경북대도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원을 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지원을 한 상태고요. 대구 경북 거점 국립대잖아요, 경북대가. 그렇죠. 그래서 22일 글로컬 대학 34 사업 혁신 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구 지역에서 어느 대학보다 이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경북대인데요. 그렇죠. 지난해 예비 지정조차 받지 못해서 거점 국립대로서의 자존심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타대학과의 통합 논의도 불발된 상황에서 총장 비례대표 파동까지 겪고 있는 점은 적잖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온전히 대학의 연구
역량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처지라서요.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승리의 깃발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역 사회에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대 상황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홍원하 총장이 조기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총장이 자초한 경북대의 혼란은 더디지만 조금씩 수습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차기 총장은 무너진 신뢰 회복과 추락한 학교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경북대 구성원들이 차기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영남일보 이남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에서 꿈꾸는 삶 나는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입니다 라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산업체 부설학교는 상주하는 직원이 1,000명이 넘는 경우 그 산업체 안에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니게끔 운영했던 시설이고요. 예. 산업체 특별학급은 산업체 주변에 있는 학교에 야간반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전시는 이곳에서 일과 공부를 함께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근로청소년들의 이야기 담았는데요. 전시를 본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수인이라고 합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공부도 힘든데 그때는 산업과 학업을 오가면서 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인상 깊었던 것은 나중에 월급을 타서 하고 싶은 것을 적었을 때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리는 거하고 새로운 적금을 만들어야겠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셨는데 그걸 본받아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 남산고등학교 진로부장을 맡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보니 익숙한 기업인 한일합섬, 가벌방직 이런 회사를 듣게 되었고요. 많은 여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또 영상으로 울면서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제목이 꿈꾸는 삶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산업체 학생들이 이 힘든 가운데서도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다 꿈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람한 우리 학생들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격동의 신여정입니다. 참모도 그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동안 산업 여군의 이미지만 봤는데 소년들 소풍도 가는 모습도 보고 참 좋더라고요. 저도 제자리에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대구는 섬유산업이 발달해서 근로청소년도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녔나요? 네, 1977년부터 2002년까지 가장 학생 수가 많았던 1988년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산업체 부설학교에는 4,400여 명의 학생이 다녔고요. 예. 산업체 특별학급에는 그보다 많은 8,100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일모직 내에 있었던 성일여자실업고등학교, 한일합섬에 있었던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학생들, 교사, 근로자의 인터뷰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전시를 기획한 최지혜 학예연구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역의 산업체 부설 학교와 특별학급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일하면서 공부했던 수많은 근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교육의 기회라는 게 국민의 기본 의무이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썼던 근로 청소년들의 모습을 재조명하고자 했습니다. 학교 생활과 관련했던 전반적인 자료들을 좀 수집을 했는데요. 당시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직접 기록한 교무수첩을 보면 학생 일람이라든지 학생 실태조사 또 교우 관계도 같이 학생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아주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증이라든지 졸업장,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설 학교를 다녔던 분들의 사연이 하나하나 모여 있는 자료들이니까요. 꼭 방문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자료는 지금 거의 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업성장을 해나가는 그 이면에 이렇게 수많은 근로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점을 같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가난했기에 일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긴 시간들을 함께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긴 했지만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 나이 때 좀 풋풋한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 졸업생 박경숙 씨의 말에 따르면 수학여행 때 이 전국 팔도에서 모인 학생들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팔도 잔디라는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 입고 여행 내내 많은 추억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팔도 잔디요. 네, 너무 귀엽죠. 네. 네, 이렇게 이제 협동하는 경험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박경숙 씨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때 제 학교가 경쟁률이 엄청났었고 1차에 필기시험과 2차 면접 다 통과해야지만 산업체 부설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너무 약해가지고 내과에서 도약돌을 주사가지고 조약돌로 몸무게를 늘려서 60kg를 맞췄죠. 학교 수업은 오전, 오후 수업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저희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면 수업 마친 이후에 2시부터 현장 근무를 들어가요. 저희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나가는 친구들이 오후반 퇴근을 해서 학교 수업을 하러 가는 거죠. 어린 나이에 이 일과 공부를 같이 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잠을 견디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커피가 주식일 정도로 많이 마셨어요. 근데 저는 제 몸이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시사고과도 시험을 치고 합격해서 이제 실험실에 근무하게 돼서 조금 잠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죠.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왔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도전하신다면 성공적인 삶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의 꿈 도전하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5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일하면서 배우고 꿈꾸는 삶을 살았던 소녀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교육박물관으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람하면요. 서유리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주 한 마을이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로 변신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 효과를 높이고 마을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행복황촌 마을기업 정수경 이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황촌협동조합 이사장 정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촌 마을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 황촌마을은 지금을 문을 닫은 옛 경주역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지역 대표 관광지인 보문 관광단지와는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가깝네요. 네, 그리고 지금 황리단길이라고 전국에 뜨고 있는 관광 명소와도 10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희 그 철로와 문화재 사이에 끼어서 개발 없이 쇠퇴하고 낙후된 마을로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2021년 국토부 공모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 호텔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을 호텔. 이름만 들어서는 마을에 호텔을 짓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마을에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호텔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전체를요? 네네. 보통의 호텔은 그 한 건물 안에 로비가 있고 식당, 숙박, 여가 시설들이 수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저희 마을 호텔은 마을 전체에 수평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빈방을 활용해 숙소를 만들고 그 빈방이나 주변을 통해서 식당, 카페, 주점, 베이커리 등의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말 그대로 마을 전체가 호텔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을의 각 그 지점이 호텔의 어떤 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네. 네, 각 가정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업 추진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 경주역 동편에 위치한 우리 황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관사마을입니다. 네. 예, 원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철도하고 문화재 사이에 끼어서 개발이 수십 년 동안 안 되었고 2021년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이 떠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근처에 동궁과 월지, 첨성대, 천마총과 같은 주요 관광지를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참 가깝네요. 네, 그래서 이런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빈방을 활용하여 숙소를 운영함으로써 숙소는 물론이고 주변의 상권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마을 호텔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구역 내 마을 기업의 조합원이 운영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내국인 투숙이 허용되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네. 네, 황촌마을은 마을 기업의 조합원이 숙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되고요. 전국에서는 두 번째고 경북에서는 첫 번째이며 조합원에 가입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호텔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원주민과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주변이 이제 개발되면서 오히려 상권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원주민들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특정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로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하는 건데요. 네. 저희 경주 경우에는 황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황리단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황리단길은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지금 유명해졌지만 외지 자본 유입 등의 이유로 원주민과 기존 영세상인 등은 대려 밀려났는데요. 네. 2016년까지만 해도 6,400명 정도였던 주민 수가 현재 3,900명 정도 줄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행복황촌 마을 호텔은 숙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가 있는 마을로 만들어가고 싶으면 욕심이고 네. 관광객들과 주민이 함께 어울려 즐기면서 보통 관광지에 와서 할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경주라 하면 신라 문화유적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현재 경주를 살아가는 주민들이 만드는 여행 콘텐츠도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황촌마을이 마을 호텔로 운영이 되면 그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호텔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 기업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조합원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수익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개인들이 가져가는 걸 원칙으로 하되 네. 내국인 숙박의 특례를 받는 대신에 일부 수익은 협동조합으로 귀속되는 운영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속되는 수익은 협동조합에서 다시 마을로 환원해서 주민들을 위한 거점 시설을 이용한 문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에게 이제 수익금을 보장해주면서 마을 상생을 위한 자금도 이렇게 마련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재 4곳이 운영되고 있고 상반기 중에 다수의 조합원이 추가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운영 중인 4곳도 각각의 특색을 다 가지고 있고요. 준비 중인 곳들도 물론 뭐 5성급 호텔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와 이 도시 생활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 중에 있고요. 네. 요즘의 트렌드인 뭐 공정 여행이나 워케이션이나 로컬스테이 같은 여행 문화에도 저희가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숙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식당이나 카페, 문화시설도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이제 숙박도 4곳에 더해서 상반기 중에 한 10곳 정도를 더 야. 더할 계획이고요. 네. 숙박을 기본으로 해서 식당이나 카페, 오락시설, 또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와줘야 우리 이용객들이 만족도도 높이고 또 관광 인프라도 조성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상점들의 입점도 지금 차근차근 계획 중이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너무 상가 중심으로 상권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들이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는 호텔을 중심으로 상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보다는 네. 민박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살고 있고 숙소도 함께 제공하고 이렇게 공존형으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존을 강조해 주셨는데 상생, 공존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네. 예. 근데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을 텐데 이 주민들이 뭐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설마 불이익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챙기실 생각이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 마을 주민들과 생생하는 것인데요. 네.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한 마을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거나 점포 운영을 할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구조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마을에 기속된 수익금을 사업지원금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참여를 원하지만 개인의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어려우신 분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책을 고민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황촌마을의 마을호텔 사업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조합이 설립되면 당장 이 호텔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들을 전부 해결을 했고 법적인 진단도 다 거쳤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주변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살짝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기대에 미치는 성과 보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황촌 마을기업 정수경 이사장이었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